업무추진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그 유래와 문제점을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말하는 까라TV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란 국가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공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일정 직무활동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사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이 되는 직무활동으로는 보르소의 계층 지원과 의정활동, 지역 홍보, 업무추진비는 기관에 따라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 업무추진비로 구분할 수 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기관장 직책수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관장의 품위 유지를 위해 월급의 수당으로 주는 것이죠.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내부 직원에게 일 잘하라고 목구멍에 기름칠하는 것입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는 사업을 설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쓰는 것인데 거의가 협의회 비용으로 친위 조직과 먹어치우는 게 다입니다. 한마디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내부 직원 경력금이고 시책 업무추진비는 협의회 연천의 사업설명회라는 명목으로 주민관리에 사용되는 것이 태반입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는 좀 심한 표현일지는 몰라도 주민조직 관리비라 보면 됩니다. 업무추진비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시해 성격으로 수고했으니 밥이나 먹자 이거지요. 기관장 조직관리비라 보면 간단하지요. 봉관적이고 시혜적 경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서는 업무에 대한 보상은 급여로 하는 것이지 기관장의 격려로 하지 않습니다. 주민과 업무 협의가 필요할 경우 사업비에서 집행하면 되지요. 시책 사업을 하기 위해 협의회가 필요하다면 사업비에서 집행하면 됩니다. 이런 협의회는 시책 사업이라는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되지요. 그러니 외국에서는 업무추진비를 항목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의 유래를 알아보겠습니다. 8.15 해방 전까지 일제관리에게는 판공비, 기밀비라는 것이 있어 기관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식민지 주민을 관리하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즉, 황국식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기밀비는 항일 조직 색출에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독립운동으로 목숨을 걸었지만 누군가는 기밀비에 눈이 멀어 동포를 팔았지요. 그것이 해방 후에도 판공비로 불리우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부에서도 국민을 통제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지금도 업무추진비를 판공비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나라에만 업무추진비에만 있을까요? 업무추진비는 우리나라에만 있던 제도는 아닙니다. 일본이 원조고 우리나라와 중국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중국을 침략하면서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입니다. 해방 후 대만, 일본, 우리나라에 이 제도가 존속했는데 대만은 부패로 쫓겨난 장개석 총통이 부패 척결 차원에서 없앴습니다. 일본은 계속 유지해오다가 90년대 초에 정보 공개 운동으로 2000년 초에 없어지고 지금은 직원 경조사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좋은 제도라고 아직도 끼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온갖 규정을 만들어 투명성은 많이 좋아졌으나 그 예산은 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냄새는 나는데 물증 없이 심증만 가는 것이 업무추진비죠. 기관장에게 합법적으로 멍석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거의 기관장을 위한 예산입니다. 기관장은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 세력이므로 스스로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업무추진비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지구 활동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진보 시민단체들이 방향을 잘 못 잡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진보 시민단체들이 빌부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황국식민화 정책으로 일제 침탈을 잔재입니다. 이런 슬픈 역사를 품은 업무추진비를 아직도 우리는 보물인형 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독재정부들이 애용하던 우민화 제도였습니다. 민주화 세력에게도 직관하고 보니 아주 달콤한 제도이거든요. 민주화 세력이면 민주 세력답게 사십시오.